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신사분이 자신의 삶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뉴욕이나 LA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미국 중부의 작은 소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담장도 하나 없는 평범한 주택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아내에게서 $4, 우리 돈으로 5,000원이죠. 그 돈을 받아서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로 맥모닝 세트를 사 먹고 식사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새 차를 구입해 본 일이 없었고 늘 평범한 차림새로 생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았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미국 시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투자가이며 또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책에 비유하였을 때 책의 겉표지를 보고 그 책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영어 격언은 무엇일까요?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31화는 외모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닥터옥 영어교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책에 비유하여서 책의 겉표지를 보고 그 책의 내용을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격언은 You can tell a book by its cover. You can tell a book by its cover 입니다. 여기에서 동사 tell은 판단하다, judge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You can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렇게 말해도 동일한 격언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정문에도 이와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격언이 쓰여 있죠.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 표지만을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만 보고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모든 것을 속단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격언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격언들 가운데 Appearances are deceptive. Appearances are decepti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ppearances는 appear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외형 또는 외모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Deceptive는 deceive라는 동사, 속이다에서 나온 형용사 표현입니다. Deceptive 또는 deceiving 해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pearances are deceptive 또는 appearances are deceiving 이렇게 말하여도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외모와 관련하여서 특별히 많이 쓰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은 단지 그 피부의 두께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은 소멸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격언이 바로 Beauty is only skin deep. Beauty is only skin deep 이라고 합니다. Beauty, 아름다움은 단지 피부의 두께에 불과하다. Skin deep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의 격언 You can tell a book by its cover 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tell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주요한 표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이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say 동사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say라는 동사는 그 다음에 대상이 올 때는 반드시 to 전치사와 어울려 쓰이거든요. 그래서 빌은 존에게 문 열어라고 말했다 라는 표현을 Bill said to John, open the door. Bill said to John, open the doo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동사 tell을 사용하면 Bill told John to open the door 이렇게 바뀌어요. say와 tell 동사는 같이 전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tell 동사에는 바로 목적어가 이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ell 동사는 from 전치사와 어울려서 tell A from B 폼으로도 자주 쓰여요. A와 B를 구분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두 명의 자녀 제니와 캐시가 있는데 둘이 너무 닮았어요. 제니와 캐시를 나는 구분하지 못하겠어. I can't tell Jenny from Kathy 이렇게 말해요. I can't tell Jenny from Kathy. 그리고 tell이 들어가는 관용적인 표현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o tell the truth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말하자면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 To tell the truth, I don't like him. To tell the truth, I don't like him.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ou can never te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어떤 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실력이 비슷한 두 팀이 시합을 벌이고 있을 때 누가 이 시합에 이길 것인가 라고 말을 할 때 Which team will win the game?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끝나봐야 알겠지. 이런 의미를 담고서 You can never tell. You can never tell.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You are telling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죠. 특별히 격식을 갖추지 않고 편한 그런 대화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동의하고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그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 말하면 입이 아파. 이와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그 관용어가 바로 You are telling me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진짜 너무 추워 죽겠어. It is really cold today. 그러면은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러니까 우리 좀 따뜻한 커피 마셔. 그 표현을 You are telling me we need some hot coffee. You are telling me we need some hot coffe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outward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appearance, 모양, 외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외모를 사람들은 보지만 but the Lord, 하나님 자신은 무엇을 본다고요? heart, 그 사람의 심장, 마음,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중심이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31화 이야기는 외모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어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